호우피해 복구작전에서 생존했던 해병의 입장문을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필승,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1포병대대에서 복무했고 2023년 10월 24일자로 만기 전역을 명받은 해병입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알려진 것처럼 7월 19일 사랑하는 후임 고 A상병, 동기 B상병과 함께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던 중 군류에 휩쓸리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밤마다 쉽게 잠들기 어려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거센 물살이 이기지 못하고 떠내려가며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순간 그 와중에 점점 시야에서 멀어져 가던 전우의 모습이 꿈에 자꾸 나타났습니다. 실종자 수색 기간 내내 부대 분위기 어땠는지는 저희는 압니다. 사단장님이 화가 많이 났다고 그랬고 간부님들은 다들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도 안전엔 관심 없이 복장과 군인 자세만 강조하는 지시들도 사실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평소 부대에서도 사단장님이 보여주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물속에서 실종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수색이 보여주기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러다 사고 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1년 6개월 전 부모님의 만류에도 제 의지로 해병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복무하는 동안에도 해병대라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해병대 입대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해병대는 허상이었을 거예요. 연일 언론에서는 박정훈 소사단장님이 겪고 있는 일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봤습니다. 사단장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전우와 저희가 겪은 일을 책임져야 할 윗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현장에서 해병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던 사람들만 처벌받게 되는 과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제 전우들이 겪을 필요도 없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전우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임성근 해병 제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공수처에 고소합니다.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 아닙니다.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윗사람들은 늘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곧 전우를 만나러 현충원을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전우 앞에서 우리나라가 당당한 나라일 수 있기를, 해병대가 떳떳한 조직이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사람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관이 한 병사가 제대하자마자 자신이 속해 있던 사단의 사단장을 형사고발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해병대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나요? 기억하시기에? 네, 제가 뭐 기억하기에는 뭐 없는데 그러나 아마 찾아보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외상후 증후군을 겪고 있는 제대 군인의 망상 같은 피해의식인가요? 아니면 과도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어느 한 연약한 청년의 몸부림일까요? 제가 시간 관계상 네. 일부만 읽어드렸는데 아마 이게 모두들 배포가 돼 있을 겁니다. 이 전문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장관님 혹시 읽어보셨어요? 예, 지금 아까 내려놔서 시작하기 전에 읽어봤습니다. 예, 꼭 읽어보시고 많은 네.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결식에 참석했던 정치인들의 행태도 나옵니다. 저도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대한민국은 징병제의 나라입니다. 이 말은 성인 남성들의 대부분이 군에 복무한다는 말인데요. 지금처럼 아이 하나 혹은 둘일 때,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사병들의 대부분은 누군가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숨진 해병도 생존한 해병도 외아들이었고 외아들입니다. 유일한 아들들을 훈련소로 내보내면 노심초사하는 부모들에게 항상 반짝이는 별을 단 사람들이 나와서 대체로 사단장들이죠. 당신의 아들을 잘 보살피고 책임지겠노라고 약속합니다. 거기에 안심하고 부모들은 돌아갑니다. 장관이 대한민국의 군은 그리고 그 많은 별들은 제대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과연 책임을 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마지막 하나 올려주십시오.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8명이나 다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냐 그겁니까? 말단부터 사단장까지 전부 다 보직해임하고 보직해임도 아니고 과실치사 책임을 물으면 누가 군대 임무를 수행합니까? 이거 누가 한 말인 것 같습니까? 제가 말입니다. 예. 바로 지난 8월 25일 날 국회의원 자격으로 바로 저 맞은편에 앉아서 지금의 장관께서 하신 말입니다. 말단부터 사단장까지 전부 책임을 물으면 누가 임무 수행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단장, 사단장은 그 잘난 별들은 빠지고 일선 대대장들, 이 만만한 중령 2명에게만 죄가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저 높은 사단장은 여전히 일사단장이고 저 말단 중대장은 다른 곳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군대는 사지충천하고 임무수행 잘 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임무수행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고귀한 별들은 책임지지 않고 장관의 사고방식은 이 모양이고 군 통수권자라는 사람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군대에 결국 죽은 자식만 서러울 뿐인 이 군대에 과연 어느 부모가 하나뿐인 아들을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이 부모들에게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뉴스가 있고 한 병사가 수해복구 현장에서 죽었다는 사망 뉴스가 있으면 이 부모들한테는 어느 것이 더 무서운 뉴스일까요? 인구 감소로 병력 자원 축소만 위기가 아니라 그나마 있는 병력 자원이 군에 대한 불신, 이것도 또한 우리 군이 직면한 중대한 위기입니다. 장관님, 우리나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징병제를 근간으로 한 나라입니다.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잇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위기입니다. 장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손잡고 가다가 운 나빠서 웅덩이에 푹 빠진 하나의 사건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이제 초유의 생존한 장병의 사단장을 고소하는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수처도 수사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특검도 발효될 겁니다. 군의 신뢰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첨단 무기로만 싸울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적이 북의 핵무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께서도 여전히 국회의원 시절에 하셨던 그런 입장 말씀합니다. 네, 그 위험한 환경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장병들의 안전과 그 고귀한 생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송갑석 의원님께 장병들을 대표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순직 해병 용사의 명복을 빌고 위족의 위로를 보내고 또 이 편지를 쓴 용사를 포함해서 당시 작전에 같이 참여했던 많은 병사들의 트라우마나 아픔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은 강구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군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해진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의 사실과 그때 드러난 것 중에서 직접 명령한 대대장 2명에 대해서는 이런 협의가 있을 수 있겠다는 단순 의견을 전달한 것이고요. 사단장은 지금 면책이 된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공수처에 고발이 돼서 또 고발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 결과를 저희가 존중할 겁니다. 제가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은 군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일단 모든 것을 과실치사로 일단 정해서 넘기면 그 사람들도 적당한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 책임지지만 너무 과도하게 처음부터 한영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게 결코 순직한 병사들이나 유족에 대해서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충정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